여러분들이 이제 조회수 문제를 해결을 했을 거예요.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구독 전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구독이라는 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2회 이상의 시청.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면 한 번만 보기 위해서는 구독이라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다시 보고 싶다는 의견의 표현이고 이 채널에 내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한 번만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떠나는 시청자 구조, 요거를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 구조를 개선을 안 하고 계속 우리 CTA라고 하죠. Call to Action. 이거 구독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구독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회 이상의 시청 또는 다시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그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안고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해결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은 비즈니스 PT 강의에서 전달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단이에요. 진단. 어떤 걸 진단해야 돼요? 바로 구독 전환율. 이 데이터를 진단을 해서 기록해 놔야 된다. 개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간 내에, 같은 기간 내에 그냥 전체 시청자가 아니라 유니크 시청자 수 대비 기간 내 구독자 순증을 봤을 때 우리가 유니크 시청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 번 봐도 실제 유니크로 잡히는 시청자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시청자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거 대비 구독자 순증을 보면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우리를 구독하고 있는지, 요게 이제 요 기본 기록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개선을 한다. 이렇게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 진단할 때 첫 번째 구독 전환율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트래픽 소스를 쪼개줘야 돼요. 트래픽 소스라는 건 뭐냐면 뭐 탐색 유입, 구독, 알림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검색 유입인지 외부 유입인지 쇼츠 유입인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뭐예요? 검색, 그 다음에 쇼츠 연관 영상 또는 아예 쇼츠 그 자체일 수도 있죠. 쇼츠. 요 탭에서 이제 유입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구독 전환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걸 개선하려면 트래픽 소스 중에 구독 전환이 높은 소스, 요거를 강화한다. 요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쇼츠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쵸? 근데 구독 전환이 높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쇼츠 같은 경우는 구독 전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올리면서 구독 전환이 높은 다른 트래픽 소스에 노출될 수 있는 컨텐츠는 안 만든다면 지금 내가 조회수가 구독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과 실제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이 일치하냐는 거예요. 일치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청 지속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뭘 보느냐? 끝까지 보는 비율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도달률이 떨어지면은 우리 끝에 뭘 보여줄 수 있냐면 맨 마지막에 엔드 스크린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엔드 스크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이 뜨고 이렇게 뭐 구독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끝까지 보는 비율이 낮다는 건 여러분들이 엔드 스크린에 아무리 많은 구독에 대한 이야기를 넣는다고 해도 영상 재밌게 보였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거를 엔드 스크린까지 보는 비율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시청 지속 시간 체크를 하지 않고 그 끝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구독하냐고요. 응?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요걸 기반으로 언제 구독 요청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시청 지속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구독 요청을 하는 정량적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정량적 시간은 무조건 나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이내에 발생해야지 구독을 하는데 그때 뭐예요? 정성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영상을 보는 주요 가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좀 이어지는 문제인데 요거를 조금 빼서, 이거는 뭘로 본다 그랬죠? 시청 지속 시간. 정성적 시간은 뭐예요?
영상의 가치 방출 직후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영상의 가치라는 거는 어디 있느냐? 해당 영상마다 달라요. 이것이 정보 또는 재미 또는 흥미 또는 공감,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 재미, 흥미, 공감인데 이 중에 재미라는 거는 웃긴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흥미라는 건 재미 외에 다양한 우리가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포감일 수도 있고 뭐 설렘일 수도 있고요. 슬픔일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의 집합체를 흥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공감은 뭔지 아실 거고 정보 뭔지 아실 거예요. 내 영상의 가치가 정보에 담겨 있었으면 핵심 정보가 나간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독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량적 시간이 있는데 정성적 시간도 있어요. 그럼 이 정성적 시간은 언제 존재해야 돼요? 정량적 시간 이내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 방출 자체가. 지금 이 영상이 아마 8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놓으면 이 정도 퀄리티의 강의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거죠. 지금 이게 바로 영상의 가치 방출 직후라는 거예요. 8분 정도에 이것이 송출될 수 있도록 영상의 구조를 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요 정량적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정성적 시간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영상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 채널을 제가 보지 않았잖아요. 누가 보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이 진단. 아주 기본적 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별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상별 구독 획득 이탈을 파악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분석 탭에 들어가서 고급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고급 모드에서 영상별로 구독자 개인이랑 로스트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독을 이탈이 언제 발생하는지 획득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거 역시 정량적 정성적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독을 2회 이상의 시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2회 이상의 시청이 필요한 이유가 마치 이 영상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채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 이를 이거 바꿀게요. 이거. 바로 콘텐츠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Y를 만들어준다. 왜 구독해야 되는지 그것을 시청자가 영상을 보고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구독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면 구독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콘텐츠 포지셔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살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는 방법을 이 채널은 알려준다. 그래서 구독해야 돼. 우리가 어떤 시술을 받을 때 피부과 시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구독해야 돼. 여기는 들어오면 너무 웃기고 재밌어.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래서 구독해야 돼. 그 콘텐츠 포지셔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거 잘 된다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잘 된다 그래서 저거 했다가 이러면 조회수는 만들지 몰라도 구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포지셔닝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조회수에 대한 과제를 해결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콘텐츠 포지셔닝을 우리가 어디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채널 트레일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채널 트레일러 뭡니까? 우리 홈화면에 들어가면 그 채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영상을 하나 박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채널 트레일러고 이 콘텐츠 포지셔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건 3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컨텐츠 방향도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 채널 바이브, 세 번째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자, 채널 바이브라는 건 뭐예요? 채널 바이브라는 거는 맨 위에 들어가는 채널 배너, 썸네일, 프사 이런 채널을 구성하는 채널 바이브도 다 이 콘텐츠 포지셔닝과 일치해야 되고 콘텐츠 자체는 당연히 아까 전에 우리가 살림 채널 이 채널은 뭐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된 뭔가를 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콘텐츠도 그렇게 돼야 되고 채널 바이브도 이렇게 맞춰져야 되고 재생 목록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중요한 채널 트레일러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채널 트레일러를 보려면 이 트래픽 소스 중에 뭘로 들어가냐면 이 채널 트레일러를 보는 게 바로 트래픽 소스 중에 페이지 유입이라는 걸 했을 때 채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지 유입으로 들어온다는 건 최초의 페이지 유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페이지 유입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만나는 첫 장면이
해당 페이지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주원규 채널을 처음 보는 순간이 주원규 채널에 이 채널 트레일러가 있는 화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원규 채널에 페이지 유입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주원규 채널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만나는 건 의지가 없어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채널 트레일러에 대해서 인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 포지셔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리즈화가 있어요. 이 시리즈화 된 것은 바로 이 1, 2, 3번 항목에 그 다음에 이 채널의 여기에 맞는 시리즈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시리즈화는 구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구독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컨텐츠 포지셔닝 된 배너, 썸네일, 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에 제가 올릴 거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시리즈화라는 거예요. 영상 가치 방출 직후에 특히 뭔가요? 정보 기반의 가치 방출 직후에 우리가 CTA를 넣어주는 거죠. 시리즈화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바로 연출과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좀 더 자세히 써야겠다. 콜 투 액션을 언제 연출을 넣는다? 가치 방출 직후. 이 팁으로 여러분들 월 3만 원씩 다 줄어들었죠? 이런 실전 팁을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구독해 두세요. 가치 방출 직후에 CTA가 들어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가치 방출 직후가 일단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시리즈화와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 뭔가요? 다음 영상과의 연계입니다. 가치 방출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대랑 연결돼. 다음 영상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어야 돼. 다음 영상과의 연계가 이런 거죠. 우리가 정리하는 걸 합니다. 자, 이제 팬트리 정리는 끝났고요. 내일에 냉장고 한 칸 10분 커서 올라옵니다. 지금 구독해 놓으시면 내일에 올라오실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 두 가지가 콜 투 액션이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결국에 이 콜 투 액션이라는 건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재방문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재방문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면 구독을 누를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요 포맷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포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이 채널 바이브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배너, 썸네일, 프사.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포맷을 잡으면 되냐면 같은 시리즈물끼리 이게 시리즈물을 내가 말하는 것이 허언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튜버들 중에 나 이거 시리즈 만들게요 하고 안 한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복 코너, 시리즈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썸네일에 라벨을 일관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페이지 유입으로 된 사람 채널 트레일러 밑에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파악했죠? 영상별 구독 이탈을 파악했어요. 구독 전환이 높은 비디오들을 재생 목록의 상단에 배치하게 되면 이 페이지 유입된 사람들이 채널 트레일러를 보고 포지셔닝된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독 전환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컨텐츠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의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구독으로 안 이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미끼 상품을 통해서 구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미끼 상품의 전환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형 미끼 상품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뭐 PDF나 노션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이 미끼 상품 자체가 시리즈화 되어 있어야 돼요. 살림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레시피나 체크리스트 PDF를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제공하는 거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PDF 시리즈를 계속 다운로드 받으시면 하나의 레시피 책이 돼요. 자동으로 모여요. 이런 식으로 시리즈화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재방문의 이유. 그리고 이 재방문의 이유 자체가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재방문하는 것이 어떤 재밌는 즐거운 활동.
기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구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끼 상품이 근데 시리즈화 되는 것이 꼭 PDF여야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강의가 될 수 있는 거고, 강의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놓고 계속 모으면 굉장히 유의미한 비디오가 완성이 된다거나, 왜 포켓몬스터 빵을 계속 사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포켓몬스터 빵 계속 사 먹잖아요. 왜? 시리즈화 되어 있어요. 미끼 상품이.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제 넣어줘야 돼요? 이것도 이게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정량적, 정성적 시간이 파악됐을 때. 그게 언제예요? 시청 지속 시간 안쪽에 영상의 가치가 방출이 된 직후에 바로 이 미끼 상품을 나간다는, 그게 나갔을 때 구독을 해야 될 이유가 터지게 된다는 거죠. 엔드스크린에다 거의 영상 말미에 가가지고 구독 요청을 이걸 아무리 해도 말미까지 보는 사람 수가 적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시청자 숫자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이거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플랜을 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실험을 한다. 이 실험이라는 거는 어때요?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성공할까? 바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실패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시리즈화를 시킨다는 그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데 몰라, 처음에 하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 컨텐츠 포지셔닝이나, 사실 이거 지금 얘기한 거 하나하나가 비즈니스 PT 안에서는 한 주씩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디테일하게 연습 방법까지 그거를 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전환 실험을 해야 돼요. 구독에 대한 전환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의미한 거는 계속 가져가고 무의미한 거를 없애면서 이 운영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간 목표로 잡아야 되죠. 전환율을 내가 몇 %를 할 것이냐, 몇 %를 올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각자 잡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내가 올린 10개 영상이라든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의 전환이 그 전이랑 이거를 적용하기 전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이 워킹했는지, 이런 것들을 발라낼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수많은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보시면 지금 1,500만 원 매출을 낸다 그랬을 때 매출 객단가부터 이 밑에 탐색 유입부터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구독 전환, 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이 구독에 대한 얘기를 하나 나눠본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자, 볼게요. 이 아래 풀링 컨텐츠, 키 컨텐츠, 이 성과 맨 끝에 뭐가 있나요? 바로 매출이 있죠. 이 사이에 링크 클릭률, 페이지 접속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매출, 이거 모두 다 뭘로 작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E 곱하기 F 곱하기 G 곱하기 이렇게 곱셈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거가 매출이에요. 세일즈. 이게 매출이에요. 키 컨텐츠를 본 사람, 키 컨텐츠라는 건 판매하는 컨텐츠인데, 그 판매하는 컨텐츠에서 링크를 클릭해야지 랜딩 페이지에 갈 거고, 랜딩 페이지에 온 사람 중에 결제를 해야지 유료 고객이 될 거고, 유료 고객한 사람들의 숫자랑 객단가를 곱해야지 매출이 될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다 곱셈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검색을 하던 홈화면에 뜨던 뭔가 떴을 때, 그러면 그 총 노출량 대비 클릭한 사람의 숫자도 곱셈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 사람 중에 끝까지 지금 영상이 지금 한 20-30분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어떻게 돼요? 곱셈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구독을 누르는 사람도 뭘로 작용해요? 곱셈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시 방문한 사람 숫자는 곱셈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퍼센티지가 다 있다고. 그러면 그것 중에 0으로 떴을 때, 곱셈이라면 너무 재밌게 하나가 0.1에서 0.2로만 올라가도 이 매출을 2배 뛰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곱셈 안에서 하나라도 0이 뜬다면 그게 곱셈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40주 동안 배워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제로에서 숫자로 바꿨을 때 그때부터 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 만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것 중에 몇 개만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영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만 한 4주, 5주 걸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1대1로 물어보고 이거 어떻고 이거 전부 다 하지 않으면 이 영이 어디 존재하는지 모르고 원래 잘하던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썸네일 너무 재밌어. 이거 30 하던 거 재밌는 것만 계속하면 30 하던 걸 31 되잖아요. 33 돼도 이거 0.1밖에 안 올라가요. 왜? 곱셈으로 작용하니까.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것보다 0을 발견해서 그걸 0.1이라도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그리고 이 승수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그걸 개선했을 때 여러분들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찾으려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배운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저희 40주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와 같이 하는 곱셈의 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가서 어떻게 주부들이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 제가 진짜 가감없이 다 써놨거든요. 한번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칼럼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